리서치 3팀 김수경 빙글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빙가 업계는 21년 역성장한 이후 약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우유 시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의 주인 식품업계들에게 해외 시장 확장이란 매출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틱톡, 릴스 등의 SNS 기반으로 K푸드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 레시피, 먹방 영상이 SNS상의 유행을 타면서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어 누들 챌린지로 외국인들에게 이름을 알린 불닭볶음면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SNS 기반의 K푸드 열풍은 단기적 유행을 넘어선 한국 식품 수출 성장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수가 주 위주인 빙가 산업 역시 해외 시장은 새로운 성장 기회입니다. 글로벌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연평균 5%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해외에서도 아이스크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빙그레의 메로나를 비롯한 국내 아이스크림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빙가 업계는 빙그레와 롯데일푸드의 가정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빙그레와 혜태를 합치면 약 80% 정도로 빙그레 42%, 롯데일푸드 39%입니다. 이외에도 하겐다즈 등 경쟁이 있는 시장이지만 진입장벽이 높고 시장 지배력이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으로는 계절성을 띠는 상품이기에 재고 리스크가 존재하고 콜드체인 유통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높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특정 브랜드의 맛에 익숙해져 다른 아이스크림으로 대체하지 않는 소비자 기호 고착이 높은 시장으로 기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때문에 후발 주자들의 성공이 어렵습니다. 최근 디저트 시장의 주 고객층인 20, 30대 소비자들에게 헬시 플레저, 저속노화 같이 건강을 생각하고 소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 섭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고 탄산음료를 일상으로 식품 디저트 등 제로슈가 열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로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테이블이 조사한 제로식품 구입 이유를 보면 당 함유가 적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혈당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혈당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자료를 보아서라는 응답이 압도적입니다. 또한 국내 당뇨병 환자는 2018년 30세 이상 당뇨 유병률 13.8%에서 2020년 16.7%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로 트렌드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건강관리라는 식품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새로운 니즈가 생긴 것이고 이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장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제로 식품 시장은 더 확대될 것이고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먼저 빙그레는 냉동 부분과 냉장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냉동 부분에는 빙가류가 주이고 메로나, 붕어, 싸만코어 등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현재 빙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냉장 부분에서는 발효유, 음료 등이 있으며 바나나 우유, 플레인 요거트 등이 있습니다. 현재 냉장 부분에서도 발효유 시장 점유율 1위, 가공우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이러한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소비자 충성도를 기반으로 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냉장 약 42%, 냉동 약 58% 정도의 균형 잡힌 사업 구조 또한 갖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2020년에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며 브라보콘, 쌍쌍바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 강화했고 2022년부터 국내 빙가 시장 점유율 1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 탑10 제품 중 5개가 순위에 들며 빙그레가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구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기별 추이에서 냉장 부분은 분기별로 큰 변동 없이 안정적 매출을 유지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냉동 부분은 2, 3분기에 여름 성수기로 매출이 급등하는 계절성을 띠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은 냉동 부분을 따라 여름이 고점이며 QOQ가 계속하여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4분기 매출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작년 4분기엔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여름 성수기에만 의존하는 구조 벗어나 해외 수출, 라인업 늘리기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구조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빙그레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냉동 부분 모두 수출 매출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작년에는 수출구 30여 개를 확장하였고 수출 매출 연평균 성장률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전용 제품인 식물성 메로나를 출시해 높은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유럽 기준 전년 동기 매출 3배 증가 등 새로운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성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해외에 진출하며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각 국가 문화와 현지 입맛에 맞춰 다양한 맛을 출시했습니다. 북미의 피스타치오, 코코넛 버터 선호도에 따른 피스타치오 맛, 코코넛 맛 출시를 하였고 현재 타로맛 피스타치오 맛은 최근엔 나와 아직 판매량이 높진 않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메론맛 외에도 망고맛, 딸기맛, 코코넛 맛 등 현재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바나나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나나 맛이 멜론맛 다음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식물성 메로나를 출시했습니다. 식물성 메로나는 유성분을 모두 제외하고 식물성 원료로 대체하여 기존 메로나 맛을 구현한 수출 전용 제품입니다. 유럽의 수입 유제품의 높은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이었고 이는 비건 소비자층을 지금 현재 공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빙그레의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배당금이 2022년부터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66억 규모의 자사주 속하기 결정하였습니다. 4월달에 발행 주식수 약 3%에 해당하는 29만 5,538주를 소각하였고 이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인적 분할을 취소하였습니다. 투자관리 전문 지주회사와 음료식품 판매 전문 운영회사들로 나누려 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브랜드 통합가치, 실적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국내 시장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성장 여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빙그레는 해외 시장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제로식품 등 신규 고객층 확보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메로나를 주력 제품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메로나는 코스트코 전 매장이 현재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바나나 우유 제품의 테스트 판매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빙그레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아이스크림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망고, 딸기, 코코넛 타로 등 다양한 맛을 출시해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80%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4.6% 증가하며 고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빙그레는 한국 아이스크림 브랜드 중 미국 시장 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의 대미빙어 수출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증가 흐름은 미국 현지에서 한국 빙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빙그레의 해외 시장 성장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메로나 구글 트렌드를 보면 최근 5년간 여름철의 검색력이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메로나가 미국에서도 계절성 수요를 타고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이후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단순히 한인 대상 소비를 넘어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검색력 급등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정기적인 재구매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매출 기반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빙그레의 중국 수출은 바나나 우유를 중심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매출이 다소 감소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23년에는 전년 대비 59%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하고 24년에도 10.6% 성장하며 안정적 회복세입니다.
주목할 점은 최근 중국 정부가 한한령 완화 조짐을 보이며 과거 한한령으로 인해 마케팅, 유통, 미디어 노출이 제한되어 있던 환경에서 제약이 점차 해소되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환경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빙그레의 바나나 우유는 중국 내 한국 가이드북에서 한국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소개될 정도이며 작년 방한 중국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만큼 한국 여행을 다녀온 중국 현지 소비자들이 중국 내에서 바나나 우유를 재구매하려는 소비 심리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유럽과 호주는 성장 초기 확산 구간에 있습니다. 2023년부터 유럽에 식물성 메로나를 수출 중이며 네덜란드 주요 메인스트림 알버트 하인과 독일 고아시아, 네덜란드 어메이징 오리엔탈 등 아시안 마트 체인망에도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호주에는 코스트코와 콜스의 붕어 사만코와 메로나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의 메로나 구글 트렌드를 보면 2023년 유럽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이후 메로나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로슈가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소비자 인식의 구조적 신호입니다. 기존에는 제로 제품이 다이어트용이나 특수식으로만 여겨졌다면 이제는 연중 누구나 소비하는 표준 제품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계절 상품이 아니라 상시 수요가 있는 핵심 제품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속노화, 헬시 플레저와 같은 키워드가 식품 산업 전반을 바꾸고 있음에 따라 딥앤로우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였습니다. 딥앤로우는 헬시한 미림 디저트 포지셔닝을 하고 있으며 딥앤로우의 성과는 기존 빙그레 포트폴리오의 제로 시리즈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이라 예상됩니다. 딥앤로우의 성공 가능성입니다. 실제 사례로 작년 발효율 소매시장에서는 요플레는 1,580억 원, 점유율 약 16%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는데 요플레 제로 라인업 확대가 주요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요플레는 제로 드링크 무당 플레인, 제로 초코링 등 맛과 유형을 다변화했습니다. 제로 라인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동사 내부 레퍼런스로 존재하고 딥앤로우는 이걸 빙하 카테고리로 옮긴 전략적 확장입니다. 빙그레는 새로운 저당 제품 출시뿐만 아니라 기존 강력한 브랜드 파워에 제로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가하며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의 저항을 낮추고 매출 확장성을 키우는 방식으로 단순한 라인업 추가가 아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실질적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24년도에 이어 25년도에도 극심한 폭염이 예상되며 빙가류 및 냉동 제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작년 상상 최초로 9월에도 폭염주의보가 떴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이 여름으로 예상되면서 여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3월 온도 신기록도 찍었는데 이러한 길어지는 여름은 단순히 수요 증가를 넘어 빙가업계의 성수기 기간을 대폭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폭염과 무더위는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려는 동사에게 더욱 의미 있는 성장 요소입니다. 빙그레는 앞선 3월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21년과 22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또한 피인상에도 Q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출 증가 및 판관비가 오히려 소폭 상승했음에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스크림은 가격의 영향을 적게 받는 비탄력적 수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현재 빙그레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보콘의 포장 종류와 과자 생산, 납품업체를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2021년도에도 같은 혐의를 조사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제때 빙그레 매출 비중을 보시면 22년에 피크를 찍고 현재 22%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유 가격입니다. 아이스크림의 주 원재료는 원유, 백설탕 등이 있고 현재 빙그레는 원유를 낙농 직능회를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주 원재료인 원유는 현재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유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은 원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빙그레는 주요 제품들의 가격도 인상하며 원가 상승 압력 상쇄, 수익성 방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밸류에이션 측정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냉장 부분은 한국 방한 외국인 50% 상승을 가정하고 외국인 필수 코스 바나나 우유로 외국인이 내수 매출을 상승시킬 것으로 보아 2025년에는 5%, 2026년에는 10%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냉동 부분은 길어지는 여름과 폭염으로 10%씩 상승하고 딥앤로우 또한 외형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아 2025년 10%, 2026년 15% 성장 예상하였습니다. 미국 법인은 빙그레가 우리나라의 미국향 아이스크림 수출액 중 70%를 차지하는데 24년 수출액이 확딩을 볼 수 있으며 아직 미국 시장은 성장 단계라 생각하고 미국 내 한류 영향과 더불어 더워지는 날씨로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25년과 2026년 30%로 성장 예상했습니다. 또한 중국 법인은 한한령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현지에서 미디어 노출이 축소되었고 왕원과도 협업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이제는 한학년 완화 조짐으로 그러한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어 45% 성장 예상하였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수요는 많겠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경제 악화로 5% 성장 예상하였습니다. 유럽은 미국 매출만큼의 시장을 가정하였고 보수적으로 구간별 2년차 성장세 가중 평균치인 60% 가정했습니다. 2025년 예상 매출액 1조 6,038억 원, 판관비 3,701억 원, 법인세 과세표준 21% 적용하여 327억 원으로 2025년 예상 EPS 11,600, 타겟 PER 11배, 즉 총 12만 7,600원, 상승률 36%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2026년 매출액은 1조 8,276억 원, 예상 EPS 13,000, 타겟 PER 12배로 15만 6천원, 상승률 67%,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